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짜증나니까 다른 국내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저께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이러한 사안을 송 작가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측을 했었죠. 뭔가요? 네, 한번 볼까요?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 거래 규모가 1조 3천억 원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조 원 이상의 외환 거래는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면서 범죄의 관련성은 물론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멤버십 방송을 오후 4시에 했는데 네. 그 멤버십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큰 이벤트, 큰 사건이 있을 건데 이게 금융 관련한 게이트가 터질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한은행이 지금 1조 원 얘기 나온 거고 1조 3천억 나온 거고요. 네. 이게 원래 우리은행에도 8천억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내용이 문제가 뭐냐면 네. 그냥 우리 은행 개인 지점에서 돈을 외국에다 송금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8천억인 거예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은 1조 3천억이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인 은행이 1년에 취급하는 외환 송금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50억 내외예요. 1년에 50억. 1년에 50억. 근데 여기는 1년에 8천억을 해준 거예요. 오,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8천억이 전부 수출 대금으로 결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개인 송금도 할 수 있고, 투자 자금으로 보내거나 뭐 여러 명의로 해갖고 다 이게 다양하게 되는데 8천억이 다 송금 수출, 그러니까 무역 거래로 이한 송금이라고 이 거래를 우리은행이 때린 거예요. 근데 이걸 쥐고 있었거든. 근데 신한은행에서 추가로 더 터진 거죠. 나는 이게 터진 지가 꽤 된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조사를 안 하더라고.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촉을 발휘를 했죠.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새로운 이 게이트 폭탄을 만들고 있구나. 이거를 결국은 정치 자금이랑 연결시켜갖고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종류의 일종의 권력형 비리로 연결을 하고 이걸로 갖고 사전정국을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근데 이게 언제 시작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을 하면서 이제 공이 돌아왔으니까 이번 주 안에 터진다 했더니 저녁 9시에 터진 거예요. 결국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불법 환전업자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지간에 국내에 있는 돈을 거의 2조 원 이상을 해외로 빼돌린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기업이 당연히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대기업 간의 일종의 환치기 내지는 불법 외환 거래를 이런 방식으로 한 건데, 자, 그 대기업이 호남이거나 저는 민주당하고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 그 안에 껴있다고 하면 이게 권력형 게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불법 외환 송금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시중은행이 전부 다 걸려 있어요. 네.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이미 예측을 했던 거 아마 KB금융도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3대 은행들 이 은행들을 이와 관련해서 조질 수 있다는 거죠, 검찰이. 그래서 이걸 갖고 검찰은 무엇을 할까? 첫째는 공안정국을 만들 겁니다. 둘째는 뭘 하려고 할까요? 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이 이번 달 안에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 7월 달 안에 더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금리를 억지로 눌러놔가지고 금리가 미국 금리랑 똑같아요. 기준금리가. 그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한국에는 외환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우리나라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손해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외국계 자금을 유치하려면 무조건 미국 은행보다는 기준금리를 우리가 높게끔, 최소한 0.5%라도 높게끔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은행들이 이제 못 견딥니다, 돈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올리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억누르고 있다는 거야. 누가? 검찰이 나서서 조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로 조사해서 은행장부터 이제 전부 책임지어갖고 다 날린다이 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협박을 할까요? 금리 인하를 강제로 시키면서 왜 협박질을 해가면서 금리를 쥐고 가려고 그럴까요? 이게 하반기 때 주택 분양에 대한 그 일종의 이제 그 공급, 그러니까 주택 분양 발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도금 계약금이 몇 프로로 가느냐에 따라 갖고 이게 분양 시장 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양 계획이 되기 전에 금리가 7%, 8% 이렇게 올라버리면 빚내 갖고 집을 안 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 정책, 얘네들이 국토부가 하려고 하는 윤석열이 얘기했던 주택 정책에 걸려 있는 토건 마피아를 비롯한 이익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부 토건 같은 세력들이 얘네들이 검찰을 통해 갖고 은행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짐이 또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 임명했던 금융감독원장, 네,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해서 자식의 병역 비리를 조사한다 그래갖고 또 이슈를 만들고 있어요. 자식이 입영하기로 했는데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귀국한다는 그 입영 일자보다 한 달 동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지 사정이 있겠지. 뭐 미국 쪽에서 볼 일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그래서 입영 예정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연장이 돼. 그 사정에 의해서. 근데 이거를 병역 기피다라고 해갖고 이 사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JT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그림 자체가 뭐냐? 이제는 그동안 중립성을 지켜주고 있던 국내 시중은행들과 한국은행까지도 검찰의 힘으로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이 은행들 쥐고 흔들어봐야 뭘 얻겠습니까? 토건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검찰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건족들이 우리나라의 SOC 10%, 15%를 매년 뽑아먹는, 세금 먹는 스펀지고,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직접 사주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찰의 스폰서 직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토건족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중에 토건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삼부토건인 거야. 아무튼 이거는 오바입니다. 포도청이 나서가지고 호판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조선시대에도 없었어. 그리고 지금 한국증권신문을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검찰 신한은행 1.3조 원 외환거래 인지수사 정치자금 세탁 의혹. 내가 와. 이 얘기를 알고 있었던 게 2주가 넘어요. 소름.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하길래 얘가 언제 터칠까라는 걸 보고 있어. 왜냐면 이걸 터치면 은행주를 비롯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폭락을 합니다. 주식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거든, 은행을 건드는 거는. 우리 국가신용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런 위험한 짓거리를 요 타임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토건족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주인 거야. 그리고 은행 돈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자금 세탁 의혹이라고 딱 붙어있는 제목을 보니까 약간 소름이 돋네요. 무조건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저거 준 적이 없어도 준 적 없어도 뭐 준 적이 잡혀가는 없어도 거지 뭐. 거기서 돈이 비잖아. 너 이 돈 여권 실세한테 준 거 맞지?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결돼 있지? 라고 게이트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지금 얘기를 많이
우리가 공론화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게이트 만든다. 지금 게이트 만들려고 저기 꾸물꾸물 하고 있다. 이거를 동네방네 계속 써야 되겠네요. SNS에도 쓰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예. 빈백해야죠. 사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도 우리 그 같이 방송하는 스태프들이 뭔 소리야. 주가 오른다는데 왜 떨어져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 금융게이트 터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더라고. 외로운 싸움을 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만 또라이 된 거지. 아니 뭐 신문에도 안 나고 어디서도 안 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바로 속보가 뜨더라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단순하게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대장정도 털어보고 뭐 원전도 털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나온 거야. 근데 정말 잘 조정만 하면 이게 제대로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하나 지금 얘네들이 기획하고 있다. 구상하고 있다. 한동안 이걸로 해갖고 모든 언론 기사와 속보들이 싹 덮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아마 진짜 이게 정치자금 세탁 의혹까지 나왔으면, 제목이 나왔으면 이미 몇 명을 해야 될지 다 정해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놓고 전방위적으로 다 털겠죠. 싹 다 털겠지.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규모를 뛰어넘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장관들을 비롯한 그 각종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감찰 같은 게 이루어질 거고, 이 뉴스들과 이 홍보에 윤석열이 뭔 짓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주가 조작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민간인을 비행기에 태웠네 안 태웠네, 이런 논란들이 다 기사에 파묻혀 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졌던 윤석열의 지지율도 어느새 조용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노리는 검찰을 통한 공황정국의 현재 분위기 전환 효과가 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했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이거에 대한 걸 인지수사하고 그와 관련된 거를 미리 던져놓은 거야. 목적을. 만들어놨겠지. 자, 이거는 외환거래, 이름으로 큰 외환거래 비리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야. 팩트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 뭐냐? 정치자금 세탁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정치자금을 1조 원 이상, 그중에 100%가 1조 원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 정도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운영한다 그러면 잘 자란 사람 안 잡는단 말이야. 큰 덩어리로 가겠죠. 큰 덩어리로 청와대로 바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경제수석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이른바 결국 청와대였지 뭐. 그리고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아마 검찰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 옛날에 조국 장관 잡을 때 증언했던 청와대 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었잖아. 그랬다가 너까지 잡아넣는다고 나 그 얘기 안 했어 하고 번복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파견 가 있던 비서관들, 검찰 출신 파견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이 아마 여기에 증언이라든지 상황 조작에 깊숙이 핵심적인 증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든지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든지 하명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짓말 증언 하나만 해줘도요, 이 게이트는 실질적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인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제가 쓰는 시나리오는 이래요. 자, 이 그림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두고 보면 안 되지. 그 그림이.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쟤들의 권한인 거야. 이게 일어났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법적으로 나서고 정확한 증명을 내놔봐라, 증거를 내놔봐라. 이거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잖아. 그렇죠.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때도 그렇고 이런 방식으로 몰아치기, 언론이 같이 몰아치기를 하면 너무나 여기에 꽉 짜여진 대본대로 사람들은 믿어버릴 거라는 거지. 심지어 그 선례도 있잖아요. 그때 누구죠?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선거했다. 서울시장 선거했다. 돈 안 받았는데 한명숙. 한명숙이 의자 뇌물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그런 있다니까. 거 만들어내면 사실은 여권 넣으면 여권 넣는 거. 지금 검찰 다 한동훈은 아니지 뭐 판사 다 그렇지.
경찰까지 지금 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진짜. 네. 그거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손작가 TV에서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주변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게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들의 스토리와 허술함 같은 거 계속 드러납니다. 증언이 없고 증거가 조작되거나 시기가 안 엇갈리고 맞거나. 뭐,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대세를 뒤엎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최소한 현재 대한민국 검찰 안에서 빨리 야권이 재정비 돼가지고 민주당이 제대로 되살아나지 못하면 또 제2의 노무현의 비극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소환으로 꼴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빨리 공론화 SNS에 쓰셔야 돼요. 요 지금. 기사를 가지고 네. 하나 쓰셔야 됩니다. 검찰이 하나의 게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한국증권신문에 제목이 정치자금 세탁 의혹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는 이걸 한국증권신문밖에 없습니다. 캡처하셔가지고 속보 지금 검찰 또 하나의 조작 사건 뭐 게이트 준비 중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한명숙 대통령이- 총리처럼 네. 될 것 같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퍼날라야 돼요. 네. 추미애 장관이 군사구데타 위협을 먼저 경고를 해갖고 실제로 그 군사구데타를 막았던 것처럼 지금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미리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전조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는 대응 태세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속보로 급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빨리 먼저 김빼기를 이게 더 큰 겁니다. 이게 더 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얘네들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진척이 돼버리게 되면 민주당이고 나발이고 다 묻혀요. 다 묻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이 정치자금 세탁 의혹이라고 있잖아요. 설마 이거를 국민의힘은 털 건 아니잖아.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렇다고 그래주면- 정의당을 털어? 그래주면 정의당도 상관이 없지. 아니 일부는 지금. 섞여 있을 거예요. 내가 섞여 보기에. 있다? 그 중에 말 안 듣는 그 윤핵관의 반대 세력들 몇 명은 이준석이나 뭐 모르겠어. 홍준표 아무튼. 뭐 이 정도? 유승민 뭐 이렇게? 끼워 넣기로 해갖고 같이 조질 수는 있지만 메인 타켓은 우리 쪽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 그 생방송 라이브 댓글창 링크에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 기사로 여러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걸 더 많이 퍼뜨리셔야 돼요 지금. 예. 자, 방금 속보로 민주당 안에서 전준위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럴 거면 뭐하러? 네. 거기에 대한 속보는 저희가 일단 그 사내 방송을 듣고 와서 네.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